자, 반갑습니다. 문학과 3 12주차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살펴볼 전체의 큰 주제는 지난번 시간하고 동일합니다. 이제 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살펴볼 제일 기본적인 거는 역시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로봇. 이건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윌 스미스가 나왔었나? 하여튼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아이로봇. 그리고 또 이제 뭐 이것도 영화로도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진용의 소호강호 요 두 편을 살펴보고 그 중간에 끼어서 우리가 이제 인간과 기계의 결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이때까지 나왔던 작품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난번 시간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융합과 통섭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융합이라는 건 이 세분화된 학문들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통합되고, 그리고 어떻게 응용되어서 제3의 새로운 지식 체계를 만들어 가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섞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섭과 융합의 결론적인 지향점은 어디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 전략에 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나오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 현대 사회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융합 또는 통섭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했던 소설 제3인류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 소형화, 여성성, 사회적인 집단화 등의 이야기들이 제3인류에서 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과학기술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문학적인 소양들이 결합된 형태의 모습을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지난번 주의 이야기들은 이런 거 이야기였고, 오늘 이야기는 좀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즉, 이 융합적인 역량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미래죠. 미래의 사회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다단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즉, 첫 번째 시간은 미래 사회에 대해서 융합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었다면, 오늘 시간에는 미래 사회의 모습들이 어떻게 소설 속에서 또는 이런 소설들이 영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극복 또는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차피 해결책은 안 나올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의 주제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로봇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지금도 뭐 꽤나 손쉽게 볼 수 있는 영화죠. 굉장히 오래된 영화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이작 아시모프요. 자, 아이작 아시모프는 뭐라고 얘기하지? 미국 과학자이자 SF 소설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조금
뭐라고 얘기되지? 그러니까 태생은 원칙은 부모님이 러시아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국적이 좀 섞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과학자입니다. 과학자. 이 사람은 과학자이면서 뭐도 쓰냐면 소설도 쓰죠. 과학자이면서. 그래서 대학에서 뭘 전공했냐면 생화학을 전공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 과학자가 쓰는 SF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생뚱맞은 이야기들보다는 우리가 미래에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 어느 일정한 부분 가능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이작 아시모프의 대표작에서 나오는 어떤 그 모습들이 현실 세계에서 많이 나타나죠. 뭐 쉽게 얘기하면 저도 이제 탭으로 이제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에서는 나오죠. 탭이나 뭐 와이파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이게 이제 점점 실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F의 거장입니다. 그래서 휴고상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SF 소설가, 공상과학 소설이라고 번역하는 이런 공상과학 소설의 최고권이라고 할 수 있는 휴고상을 여러 차례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이제 볼 수 있는 로봇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로봇들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일상적이고 친숙한 로봇.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다가올 사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작 아시모프나 뒤에 이제 다른 작가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굉장히 긴 소설들이 아니고 짧은 소설들이 꽤 많아요. 단편들이 많기 때문에 단편 소설들을 쭉 보시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미래의 모습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미래의 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사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들이 대단하다는 건 이거죠. 로봇과 인간이 같이 살게 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부려먹는 로봇이 아니고,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로봇들이 생겨난다면 과연 우리는 그들과 공존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나서 로봇의 3원칙이라는 대명제를 창안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소설들을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뒤에 언급할 SF 소설 작가들은 전부 다 과학자입니다. 과학자이면서 이제 소설을 쓰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로봇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한번 보죠. 자, 로비는 소녀를 사랑하는 로봇이고요. 이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친구 중에 하나가 로비입니다. 로봇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피디는 술래잡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이고, 큐티는 생각하는 로봇입니다. 결국 이 친구나 둘은 전부 다 어떤 일정한 부분에 사고를 하는 사람이고요. 데이브는 부하를 거느리고요. 허비는 마음을 잃는 거짓말쟁이 로봇으로 나옵니다. 네스터 시포는 자존심 때문에 사라진 로봇이고,
브레인은 개구장이고 바이너리는 대도시 시장이 된 로봇. 이 바이너리가 이제 뒤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설들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로봇과 일상화된 사회에서 나오는 로봇과 그 다음에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갈등을 전제로 해서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갈등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50년 6월에 발표됐는데요. 3원칙보다 앞서는 영원칙의 아이디어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아이로봇이란 영화에서도 이 영원칙과 연관된 게 나옵니다.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나쁜 사람들이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을 테러하고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영원칙에 입각한 로봇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구해주고 한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자, 아이로봇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일자 빠졌네. 1940년대에 발표됐던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옴니버스 형식입니다. 그래서 옴니버스가 뭐냐면요, 버스입니다. 버스 안에 그죠? 사람이 이렇게 타고 있죠. 서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각각의 이야기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의 목적지는 일치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옴니버스 소설입니다. 버스에 탄 사람들은 전부 다 제각각의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주제로 보면 하나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길게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안 봐도 되고 옴니버스 형식들은 짧은 소설들이 짧은 이야기들이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짧게 쳐다보면 시간상으로도 충분히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일 겁니다. 아이로봇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이겁니다. 우리 육아 보조 로봇, 도시에서 시장이 된 로봇 등 우리 일상에서 나오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 같은 로봇을 대한 인간의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로봇을 도입하자 말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스포츠입니다. 스포츠면 남자 친구들이나 운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축구나 야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축구나 야구나 이제 뭐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이제 심판의 역량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만약에 스트라이크인데 뭐 심판이 볼로 판정을 한다든지 축구에서는 파울인데 뭐 파울이 아닌 걸로 판정한다든지 등등 이런 이제 항상 심판을 둘러싸고 있는 논란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요즘도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심판을 AI로 바꾸자. 또는 얼마 전에 본 글은 판사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판사들의 재판이 너무 공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 판사도 우리 AI로 돌리자. AI로 돌리면 좀 더 공정하고 정확한 판결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우리 일상에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이거는 뭐 유아 보조 로봇이나 시장이 된 로봇들은 너무 거리가 머니까
놔두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야구를 보러 갔는데 야구 심판이 AI다. AI가 나타나서 야구 심판을 본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과연 이제 인간들이 그 AI가 하는 판정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두 부류겠죠. 전적으로 믿는 부류가 있을 거고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로봇이 우리 생활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고민이 이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로봇입니다. 즉 이제 우주 개척시 이게 이제 나중에 모티브가 돼갖고 이것도 따로 이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우주 개척 시대가 된 겁니다. 우주 개척 시대가 됐는데 인간은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다른 행성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도 없고요. 너무 덥고요. 뜨겁습니다. 사람이 가면 이제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투입됐냐면 로봇들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로봇들이 인간 대신에 가서 광물도 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로봇들이요, 인간에게 프로그램화 돼갖고 착실하게 인간들에게 협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명령의 오류를 일으키죠. 그래서 인간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인간을 공격한다든지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 인간들은 다시 어떻게 하냐면 인간들이 로봇을 이길 수 없으니까는 오류를 겪지 않는 로봇들만 따로 모아서 오류를 일으킨, 즉 인간을 공격한 로봇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그래서 인간은 빠지고 로봇과 로봇 간의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로봇에서 이야기하는 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문제. 그러니까 로봇이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문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이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곧 다가올 미래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대처 또는 우리들의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2장에서 제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시장이 된 바이올입니다. 로봇이 시장이 되는 겁니다. 시장 선거에 나가서 이제 나가는 거죠. 어느 날 로봇 제조회사인 US 로보틱스에서 프랜시스 퀸이라는 정치인이 옵니다. 근데 이 프랜시스 퀸이라는 사람의 정체는 뭐냐면 정치인인데요. 이 사람은 뭘 하고 싶어 하냐면 바이올이라는 사람 또는 로봇을 견제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 말하면 퀸은 바이올이가요 로봇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가 먹은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프랜시스 퀸은 US 로보틱스에 간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바이올이가 로봇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올이가 로봇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부해보면 알겠죠. 아니면 엑스레이를 찍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입수해서 바이올이를 압박합니다. 근데 바이올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그리고 이 바이올이라는 로봇이 꽤나 정치를 잘합니다. 그래서 민중들에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시장이어서
중요한 건 이제 민중들이 이제 믿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퀸은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바이오리가 로봇이라는 것을 증명해 낼 거고, 그럼 로봇은 정치인이 못 되니까 그럼 자기가 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민중이 바이오리가 로봇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프랜시스 퀸이 생각한 게 뭐냐, 로봇 공학의 3원칙을 이용하자는 겁니다. 이 로봇 공학의 3원칙은 뒤에 나오겠지만요, 제1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봇은 사람을 해칠 수 없답니다. 로봇은 사람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리가 로봇이 되면 사람을 때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심리적 증거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을 매수하죠. 그래서 매수해서 쉽게 얘기하면 바이오리 앞에서 깐죽깐죽하게 만듭니다. 깐죽깐죽하게 만들고 그를 자꾸 비난하고 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한 대 치겠죠. 근데 바이오리는 로봇이기 때문에 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퀸이 끊임없이 이 사람을 이제 확보해서 바이오리를 농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어떻게 했느냐? 바이오리가 시민을 때려버립니다. 이거는 로봇공학 3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바이오리가 시민을 때린 행동을 통해서 바이오리가 로봇이라는 의심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그는 시장에 당선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바이오리는 로봇이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는데요. 공격을 했다는 거죠. 자, 과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그리고 나는 그 시장이 로봇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과연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옆에 있는 로봇이 나를 때렸다?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과연 그런 사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주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봇의 세 가지 원칙은 인간 세상 윤리 기준이 합당한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로봇에게는 세 3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의식과 책임감을 지닌 의사, 상사, 정부, 심리 상담원과 동료의 좋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합당한 권위에 따라야 됩니다. 말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고 순응해야 됩니다. 로봇에게 이것은 제2원칙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면 이웃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타인을 구하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제1원칙입니다. 만일 바이오리 씨가 로봇의 세 원칙을 따를 경우 그는 로봇일 수도 있고 아주 자원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이제 아까 얘기했죠? 로봇의 3원칙입니다.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인간의 권위에 따라야 되고, 그리고 타인을 구하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퀸이 반박했다. 그렇다면 그가 로봇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가 로봇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내가 바라는 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봇을 증명하기 위한 대목입니다. 요겁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로봇임을 비난하고 플래카드와 깃발과 고함이 가득했다. 군중은 호전적으로 가고 있었다. 연설은 아무 성과도 없다. 폭도들은 고함도, 폭도 가운데는 더 심한 역화라는 근본주의 집단이 규칙적으로 외쳐대는 소리에 파묻혔다. 바이오리는 침착하게 연설을 했다. 깡 많은 남자는 쉰 목소리를 외쳤다. 나를 때려봐.
도발하는 거죠. 아까 봤던 제3원칙에 의해서라면 바이오린은 한 인간을 공격할 수가 없죠. 나를 때려보라고 로봇이 아닌 걸 증명해 보이란 말이야. 이 괴물아.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바이오리의 목소리가 침묵에 마침표를 찍었다. 때릴 이유가 없다. 깡마른 남자가 웃었다. 니놈은 날 때릴 수 없어. 절대 불가능하지. 니놈은 인간이 아니야. 인간처럼 보이는 괴물이지. 그러자 바이오린은 입술을 꽉 깨물고는 군중이 쳐다보고 있는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주먹을 뒤로 빼더니 턱을 때렸다. 즉 이제 로봇의 삼문칙을 지키지 않은 결과물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게 이제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통해서 바이오린은 일정한 부분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 성공이라는 것 자신이 시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잠시 끊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로봇의 3원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바이오리가 시장이 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